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오늘은 자신감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눴고 그러면서 한 가지 원칙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공자에게서 배우는 자신감 높이는 비법입니다. 공자 논어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처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화내지 아니하면 또한 군자가 아닌가. 공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공자는 당대 최고를 넘어서서 역사적으로도 그 인류 가운데서 3명 중에 1명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논어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화내지 아니하면 또한 군자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처음 시작해서 저는 운이 좋게도 좋은 선배들을 만나서 그리고 또 제가 본래 열정이 넘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열정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선배들한테 이제 많이 칭찬도 듣고 인정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이 있더라도 누구라도 다 직장에서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많이 외웠습니다. 신입사원 때부터 이 사원 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화내지 아니하면 또한 군자가 아닌가. 제가 이걸 처음 한 것 같습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화내지 아니하면 또한 군자가 아닌가. 이거 정말 많이 외웠습니다. 속으로 외웠죠. 겉으로 외우면 부끄러우니까 계속 이것을 외웠던 겁니다. 그러면서 공자가 이것을 외웠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좀 위로를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제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는 이런 구절을 외웠던 거죠. 마음속으로. 공자도 이렇게 생각했었구나.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공자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화내지 아니하면, 그래, 화내지 아니하면 또한 군자가 아닌가. 그렇지. 그런데 논어를 계속 읽다가 저 뒤쪽에 보니까 제가 놀라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공자가 말이 바뀌었습니다.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내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두려워하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내지 말고, 혹시 내가 내 후배들, 내 부하사원들, 그런 친구들을 내가 몰라주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그 이야기를 계속 읽고 마음속으로 새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일에 대한 원칙을 깨달았던 거하고 그거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렇지, 당연하지, 공자가 이제야 제대로 된 이야기를 했구나. 남이 나를 알아준다? 그건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일에 대한 원칙 3가지를 만들었었습니다. 일에 대한 원칙, 시간에 대한 원칙, 사람에 대한 원칙. 그 3가지를 이제 전체 50가지 큰 법칙 가운데서 3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50가지도 안 되죠. 실제로는 한 20가지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자주 사용하는 것은 10가지 내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인생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일에 대한 원칙입니다. 일에 대한 원칙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웃으며 내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과거의 일들, 뭐 10년 전의 일들, 20년 전의 일들, 이런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죠. 또 뭐 그 일에 대한 원칙은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게 이제 일에 대한 세 가지 원칙 전부입니다. 뭐 그것은 다음 기회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큰 원칙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한다. 그래, 순돌아. 순돌이가 어제 미용을 했습니다. 순돌이가 미용을 해가지고 자꾸 제가 있으니까 놀아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순돌이 보여요? 이렇게 들어야 보여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보여요? 그렇구나. 그래. 순돌이 같이 이제 좀 하겠습니다. 순돌이도 자기를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을 때는 젊을 때도 순돌이가 12살이니까 젊지는 않은데, 예. 그러나 이제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순돌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일에 대한 큰 원칙 보면,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슬퍼 뭐 할 필요도 그렇게 없습니다. 사실은 진짜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거를 하나 더 깨달았는데,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 뭐 이 정도가 아니고, 남이 나를 무시하고 남이 나를 좀 이렇게 아주 낮게 보고 이렇게 나를 아주 무시하는 거, 뭐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내 뺨을 때리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은 그런 모욕감을 주는 것,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하고 나한테 잘한다 하면은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극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저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자기 자신이 먼저 자기를 무너뜨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처럼 내가 저 사람한테 무시당할 정도였으니까 무시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더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네. 좋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더 노력하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은 다른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는 내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또 만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자존감을 무너뜨릴 필요는 없고, 그냥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하는 것은 내가 현재 상황이 그런 부분들이니까 내가 더 노력해야 될 계기가 된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상대방이 무시할 때 상대방이 나를 무시 안 했으면 좋겠다,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노력해야 되겠다,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서도 제 사례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도움이 되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것은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안 하고는 제가 뭐 여러분한테 이것을 하라 마라 이렇게 강요하는 건 아닌데, 저는 이게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일에 대한 큰 원칙에 부합돼서 다 이렇게 이제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은,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할 때 내 가슴이 얼마나 아팠느냐. 처음에 신입사원 때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는 상당히 내가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도
청운의 큰 뜻을 품고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나도 그 우리나라에 어떤 큰 그 족적을 남기고 경제계에서 내가 크게 한번 내가 정말 저기 일가를 한번 이루어 보겠다. 내가 뭐 그런 어떤 결단을 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 12시 전에 집에 간 적 없고 막 그러면서 저기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2시간 자면서도 뭐 하고 뭐 다들 그런 어떤 스토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무시당하고 막 이럴 때 내 가슴이 참 안 좋더라고요. 자, 그 생각을 본인이 가슴에 안고 있으면은 내 후배들도 무시당하고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두려워하라. 맞죠. 그게 제가 받아들인 스타일이죠. 남이 나를 무시하는지 뭐 그런 건 자극의 계기로 내가 발전의 계기로 삼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후배를 내가 몰라주는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그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니, 권익차님, 그런다고 어떻게 자신감이 생깁니까? 그게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자신감이라는 것은 남이 나를 무시한다. 그럼 내가 이래서는 자신감이 안 생깁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저 사람들을 내가 몰라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위에서 밑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것은 무시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가짐, 내 자세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 높아져서 사람을 무시하면 그것은 문제지만은 높아져서 하는 게 뭡니까? 내가 후배들, 내 주위의 사람들을 내가 몰라보는 건 아닐까? 내가 저 사람 알아봐 줘야 되는데 누구나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도 알아봐 줘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 내 자신이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후배하고 행동이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면 후배들하고는 싸우지 않는 겁니다. 후배가 덤비잖아요. 직장 생활하면 후배가 덤비는 경우 생깁니다. 후배 덤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럼 후배가 덤비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죽하면은 저 친구가 나한테 덤비겠느냐. 그리고 마음속으로 울고 있구나. 참, 저 친구는 울고 있구나. 참. 그래서 내가 인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 미안하다. 아유, 참. 내가 가슴 아프게 했네. 정말 미안하다. 그래. 다시 들어보자. 어떻게 된 거야? 이해해주고. 그렇구나. 나는 몰랐다. 내가 알았어야 되는데, 내가 몰라줘서 미안하다. 그렇게 해서 알아주고. 절대 후배하고 다투면 안 되죠. 자, 여러분, 자신감이라는 것은 남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몰라준다고 내가 화내지 않고. 화낼 필요 있습니까? 내가 자꾸 노력하는 거죠. 몰라주네.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런 근거를 제시했네. 내가 부족했으니까 내가 더 노력해야 될 이유가 생겼네. 노력하고. 그리고 나의 많은 그 삶의 자세라든지 시간은 내가 몰라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본부장 할 때 내가 훌륭하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던 팀장들, 사업부장들 특히 본부장이 훌륭하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훌륭하다고 저보고 이야기하고 제가 저를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제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내가 모시고 있으면서 질투하지 않고 그 친구들을 잘 모시면서 직장생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훌륭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직장생활 해보니까 실제로 내가 자기들을 잘 모시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자기들이 내보다 낫다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이 친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상사가 바뀌거나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상사가 자기들을 무시하고 이제 말도 안 들어주고 이러면은
저한테 이제 한 번씩 와서, 권익차님 훌륭합니다. 뭐, 좀, 구간이 명간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농담하면서 같이 웃고 하는데, 크게 말하는 것은 함께 일하는 친구들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올라가서 그 친구들을 인정해 주고, 같이 후배들하고 경쟁하는 건 뭡니까?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져서 같은 눈높이에서 같이 이렇게 놀고 있는 겁니다. 리더는 그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되고 한 단계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올라가는 제일 기본은 뭐냐 하면은 후배들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잘했는 거에 대해서 그 공을 드러내줘야 됩니다. 이 친구가 이번에 크게 한 건 했습니다. 이 친구가 다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 이야기 좀 해봐. 그 했던 거 대표님한테 이야기 좀 해 하고, 전체 있는 데서 한번 발표해. 이렇게 해서 좋아합니다. 직접 보고해. 좋아합니다. 직장생활 인정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자기가 잘했는 거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 살면서 잘난 척 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 그 잘했던 거에 대해서 자랑해라.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또 그게 계기가 되니까 좋은 거 아니냐.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9년 직장생활 경험하면서 저는 한 50년 이상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인사팀장 7년 하고, 제가 인사 업무 19년 하고, 사업을 제가 사업팀장, 사업부장, 본부장, 대표이사 하면서 10년 사업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웠던 것을 정리를 하고 이론으로 만들어내고, 그걸 다시 실행을 해보고 또 가르쳐보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는 방법입니다. 공자에게서 배운 자신감을 가지는 방법.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후배들, 동료들, 선배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자의 말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내지 말고 거기는 빠졌는데 더 노력의 계기로 삼아라. 자기가 더 분발하는 계기로 삼고. 근데 이때도 공자는 아마 이 앞에서는 공자가 조금 미숙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숙했었습니다. 그 말을 외울 때. 공자가 어떠했는지는 제가 그것은 뭐 말할 그 수준 아니죠, 제가. 그러나 그냥 저는 이제 감정이입을 해서, 처음에 공자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화내지 아니하면 또한 군자가 아닌가, 이렇게 했을 때는 많은 어떤 그 노력을 했었는데 왕들이 안 알아주고 했을 때 그 마음에 서글픔도 있었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서는 크게 깨달아놨는 거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화내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몰라주는 것은 아닌지, 내가 다른 사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자신감을 가지는 방법, 비법. 남이 그 앞에 건 빼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은 여러분 수준 한 단계 높이라는 겁니다. 같이 순돌이가 길게 한다고 화냅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결국은 후배들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후배들한테 장점을 이렇게 그 장점에 순수하게 감탄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신감은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이런 단계까지 이르려면은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자존감에 대한 것은 큰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제가 자존감 높이는 방법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을 몇 번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이 한 사람이 30년 걸려서 깨달았던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책을 많이 보고 또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시 계속해서 디벨롭 한 것들은 순간적으로 들어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면은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다. 자신감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여러분, 저 자신감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공자의 논어에 빗대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